네, 오랜만에 정치구단주 모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축하드리고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발전하네요. 아이고,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해야죠. 현장에 가니까 정보가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정보가 많고 쓸 게 많고 뉴스가 기자도 현장에 답이 있고 예, 우리 정치인들도 현장에 답이 있어서 저도 한 번도 빠지 않고 주말 금기올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내려가면 70번째 갑니다. 그런데 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폴란드 다녀오셔서 폴란드도 성공적이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됐고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 기분이 나잖아요. 네. 더 열심히 해야죠. 폴란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도 91년에 다녀왔습니다. 야. 바르샤바에 학교 다닐 때. 예. 예, 그리고 못 가봤어요. 예.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가봤어요. 아, 예.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실 때 저는 수행을 안 해가지고 못 갔는데 어떻게 됐든 유럽의 관문이게 되고 네. 우리 남한 땅은 4배가 되고 인구는 3,800만이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라파 EU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5%를 국방비로 해라 맞습니다. 해가지고 재무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폴란드가 유럽의 관문으로 예. 우리 방위 산업과 기타 여러 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 지금 우리 기업들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가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가 예. 있고 그 유럽의 관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교민들도 예. 5천 명 정도 지상사 주재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종전 또는 휴전이 됐을 때 재건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접경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런데 접경 가장 가까운 우리 나라. 기업들이 예. 벌써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그렇죠. 예. 그래서 방위 산업이나 EU 국가들의 관문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기업이 먼저 확보하고 있다. 네. 물론 제가 국정원장을 재임하고 있을 때도 영국 MI6 정보부장이 그 종전 후 재건 사업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논의하자 네. 하는 그런 얘기들은 해왔지만 예.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제가 4년 전 그 국정원장 재임 시에 아랍에미리트의 자주 9 네. K9 예, K9. 자주포를 4조를 계약을 도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우리 방산 기술이 그 4,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FA50, 네. 카이에서 진출하는가 하면은 예.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저희들 다녀온 다음에 가셔가지고 네. 계약을 했지만은 현대로템의 네. 기관차 기관차. 그리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군함 예. 세척이 우리 하나모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예.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예. 공항을 예. 지금 우리 기업이 수주하려고 하고 폴란드 공항이요? 네. 그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예. 가면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국적기가 있는데 예.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도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거기는 취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항로도 폴란드 에어라인이 다니는데 공항, 철도 시설 등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이제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루프트한자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폴란드에서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방부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확산을 해간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반응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셔가지고 네.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제 신임돼서 여러 가지 즉 확성기를 네. 스탑하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그 굉음 기괴한 그걸 네. 다 스탑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북한에서 대남 적화 방송을 스톱하니까 우리도 이제 방송을 스톱했는데 네. 상당히 미묘하고 미동의 남북 관계가 지금 개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예. 우리 국방부에서 안규백 장관이 예. 확성기를 철거해 버리는 것은 예. 9.19 예. 군사 합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네. 파기해 버렸잖아요. 예, 예. 이것을 다시 복원하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한 거예요. 예, 잘했다. 9.19 군사 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 우리 남북 간의 군사 합의나 어떤 합의도 네. 우리가 먼저 깰 필요 없어요. 설사 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을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서투른 짓 해가지고 파기해버렸잖아요. 네.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정상화되고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제 그 외교안보 원로들께서 8월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 이거 축소하거나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도 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네. 방송을 통해서 한미연합사 군사훈련은 연기를 하든지 네. 축소를 하든지 또는 도상연습으로 하는 게 어쩌느냐. 네.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축소 연기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예. 에이펙을 앞두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네, 네. 또 우리 국회 내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의원들도 상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정부가 한미 당국과 잘 협력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김정은과 친하다. 예. 김여정도 두 분이 친한 건 사실이다. 또 우리는 약간 지금 나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성기 등 여러 가지 미동의 변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네. 대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연합사 훈련 문제 등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날짜는 확인을 안 해줘요. 안보실에서도. 네, 진짜 취재가 제일 어려운 게 안보 관련인데 지금 그 일본 민영 TBS가 12일이라고 첩보를 했고 그 뒤로 국내 언론이 뭐 8월 셋째 주, 8월 넷째 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판단하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이런 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그뭐 관세 협상이 네. 우선 성공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해남한도 진도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쌀 네. 그리고 쇠고기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예. 지방 언론들은 신문들은 전부 일면 탑이 어. 쌀, 쇠고기 지켰다. 지켰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실제 내용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성공적이거든요. 예.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걸 2주 내로 하겠다. 네. 아직까지 조율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조현 네. 외교부 장관이 방미해서 그 국무장관이 네. 카운터파트 아니에요? 예. 국무장관이 지금 루비오 장관이 미국 NSC 안보부 장관도 보좌관까지 겸직하고 있어요. 예. 아마 사상 최대로 그러니까. 센 예. 자리에 계시는데 예. 만났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이 합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만났으니까 네. 틀림없이 국방비 증가, 방위비 증가나 주한 미군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저도에 휴가 가셔서도 예. 노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한 미군 주둔만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네. 미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한미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부딪혀서 잘 해야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해서 결코 밀리지 않을 거다. 자 보십시오. 예.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예. 대통령과는 부자간처럼 예. 형님과 막내 동생처럼 그런 예. 좋은 관계였지만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미국 가서 남북 관계를 설명했을 때 디스맨 이 사람이 이자가 이런 정상 간에 쓸 수 없는 예. 그런 용어를 썼지만은 한국에 왔을 때 계속 설득하고 도라산 가서 보고 어드마이어 존경하는 네. 이런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의 지혜, 네. 김대중의 인내 이런 걸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팁을 좀 주시죠. 그 네오콘은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마가고. 그렇죠. 예. 마가, 예. 예. 이번에도 돈, 보세요. 마스카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선으로. 예. 예. 근데 이제 그 돈과 이제 본인이 지금 원하는 거는 어쨌든 국내 현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앱스타인 문제를 좀 덮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력이나 뭐 남북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탈출구를 좀 만들려고 이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팁을 좀 주신다면. 조셉 윤 예. 한국 대리대사가 굉장한 친한파니에요. 예.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예. 한국 사람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분이 대리대사로 온 것도 네. 한국을 심상치 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합의하에서 한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여기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돌아갈 때가 됐다. 왜냐하면 그 저런 3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약 한 달 전에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관세 협정은 15%가 될 것이다. 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어요. 아, 예. 그 타결되기 한 열흘 전에도 15%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조셉 윤이. 예. 예. 그래서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보고를 했죠. 예. 보고를 했는데 그 조셉 윤이 제가 만난 게 지금 한 열흘 됐어요. 예. 열흘 됐는데 당시 형 내가 대사로 있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켰으면 좋겠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구체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은 2주 내로 예. 하자. 예. 8월달 중으로 한다 했으면은 예. 조셉 윤 대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대단히 신뢰관계가 좋습니다. 조셉윤 대사. 조셉윤 대사. 이재명 대통령하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성공적이 될 것이다. 저도 확정되면은 한번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지금 트럼프는 국방비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도 GDP의 5%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100억 달러로 올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도 제가 네. 폴란드 말씀하면서 했지만은 쿠라파 EU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GDP 5%로 국방비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군비 증강에 예. 재무장에 전부 나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회가 방산으로 나오는데 물론 EU는 나토 등으로 이제 러시아와 대치를 하지만은 우리는 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방비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만약 중국과 예. 국경을 맞섰을 때 미국 국방비가 얼마나 증가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잘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예. 최고의 평택 미군 기지를 우리 정부가 건설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만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예. 해서 주한미군을 일본 등으로 유동적으로 한다. 예. 이런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 예. 외교부 장관이 역시 외교관답게 중국은 이웃인데 네. 뭐 조금 조금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 것으로 예. 표현을 했는데 예.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풀만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요. 미국 풀만 먹으면 네. 영양실조 걸린다. 안보는 미국하고 예. 한미 동맹 예. 외교의 근간 주 가치가 거기에서 나오지만은 예. 중국과도 상거래는 해야 네. 즉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풀도 먹고. 먹는 도랑이든 소이기 때문에 예. 경제 문제는 좀 미국도 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네. 중국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기들도 거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단 국가이고 잘 설명을 해서 해나가면은 저는 되리라고 네. 봅니다. 곧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현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그 중국과 관련해서 이웃 국가이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아주 얘기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예, 요 맥락에 메시지 중국에 주는 메시지 미국에 주는 메시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예. 안미 경중 예.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중국과 한다는데 한다. 예.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 기밀에 또 미국 기술을 제공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거래를 우리도 네. 협력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네. 거듭 말씀드려서 미국 하나만 물건 판다 가면은 영양실조로 죽는데 예. 우리가 죽으면 미국이 바라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외교는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인구가 많은 네. 땅덩어리가 큰 4대국에 쌓여 있잖아요. 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여기에서 미국하고만 일본하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네. 남북 관계를 해소시키는 데는 좋은 방향으로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친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북한을 네. 대북 외교를 잘못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잘못해가지고 네. 북한이 멀쩡하게 친러 국가 친러 돼가지고 국가가 됐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아서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김정은이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식량, 에너지, 생필품 상당히 많이 풀렸죠. 또 거기다 2% 부족한 미사일, ICBM 등 다 그런 기술도 받고 네. 또 자기들 파병하고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한테 돈 벌어들이고 그래서 외교란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 미국한테 잘 설명해야 될 거예요. 아, 그 부분을. 그렇죠. 예. 지금 뭐 2만 명이 못 되는 17,000명 예. 이렇게 저 파병돼 있지만은 우리도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 월남 파병 때 월남 미국에서 돈 받은 건 사병들한테는 조금 줬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에서 네. 사병 한 사람당 1,200불 월급을 받는데 예. 그 아마 그 사람들한테 안 사병들한테는 주겠죠. 200불 줄 거예요. 주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남 정부가 예. 그 박정희가 한 거예요. 박정희가 하던 거. 그리고 이제 장교도 있고 또 러시아 정부에서 그 네. 대가로 지원하는 게 있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굶어 죽는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원산 갈마지구에 막 지어대잖아요. 네. 이런 건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론 네. 또 북한 벌목공들이 네. 러시아에 6, 7만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저는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진출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돈 벌어들이는 것 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빨리 예.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은 우리도 네. 복구에 들어가고 가고. 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북한에서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주고받은 문자 있지 않습니까? 사면. 전잘 그거 모르셨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부정부패 사범들 다 뭐 한 5명, 4명 정도 풀어달라. 정찬민 의원 뭐 등등 해서 홍문종 의원 포함해가지고 4명 정도 사면 복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하는 문자가 확인이 네. 좀 됐는데요. 이제 8.15 광복절 앞두고 특별 사면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사면. 네. 이것은 대통령이 고유 예. 권한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야당에서 예. 청와대에서 사면 작업을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 절 겁니다. 정상회담도 예. 여야 영수회담도 가장 많이 준비해본 사람이 전데 네. 이 사면을 하자 예. 하면은 법조계 네. 특히 언론 네. 야당에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이기 때문에 네. 너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추천해서 와요. 예. 이것은 사면이 상당히 무르익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SBS 김태현의 뉴스쇼 나가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을 처음 얘기한 게 저예요. 네. 그랬다가 그냥 강성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예. 문자 폭탄을 며칠을 당했지만은 저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조국 대표 8.15 특사 풀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통합하는 게 좋다. 아, 그래서 당을 합쳐라.
같은 생각이고 같은 목표인데. 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통합해라. 예, 예. 통합해서 힘을 키우자. 아, 그리고 지방선거나 총선 승리해서 예.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가는 것이 최대의 개혁이다. 네. 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은 개혁, 특히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는 언행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언행일치의 유일한 정치인 그렇습니다. 정청래. 예, 정청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척결 예. 세력 그리고 3대 개혁 예. 이건 정청래 반드시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들이 못했던 것은 네. 툴이 네.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여권은 거의 200석에 가까운 네.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결시킬 힘이 있고 예.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개혁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1성으로 얘기한 내란 세력의 척결, 네. 당신들하고는 반성, 성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악수도 하지 않는다. 이거 예. 지킬 뿐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 사법, 언론 개혁 한다. 예. 추석 말 때까지 한다. 네. 할 사람이에요. 이 어. 정청래는 다른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한다고. 어. 그분이 과거를 보면은 예.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문화일보하고 싸웠을 때도 끝까지 싸웠잖아요. 끝까지 싸웠죠. 조선일보, 예. 끝까지 싸웠죠. TV조선 지금도 안 나가요. 아, 그 TV조선하고 예. 채널 A는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건 예. 아주 하시는 분인데 예. 과거 대표들이나 대통령은 툴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범여권 의원들이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결이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1+2라는 말을 써요. 1년 임기거든요. 네. 이때 완전히 개혁할 것이다. 그래서 차기 예. 당 대표는 나오면 이제 그것은 2년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정청래 당대표 3년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예. 1년에 예.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 내란 종식 예.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걸로 평가를 되고 성격상 언행이 네. 일치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리라고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네. 윤석열하고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뭐 전환길이니 뭐니 이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강한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쌈자라는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리 네. 야당이 방해를 하고 땡깡을 놓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협치는 자기들이 개혁에 네. 또 내란 정식에 들어오는 것은 협치가 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원식 비서실장한테 저는 그 내용 몰랐는데요.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 하면은 그것은 네.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어떻게 됐든 이 사면 네.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있고.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가 되고 있다.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정당 해산 요구한다는 건데요. 국회 차원에서 됩니까 이것도? 그것은 정청래 대표 예. 언행이 일치한다니까요. 법안도 냈더라고요. 예, 예. 법안도 내고.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국회에서 통과 안 될 수가 있었잖아요. 이젠 된다. 이제는 되는 거예요. 예.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네. 정청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정청래다. 이걸 그리고 알아야 그분은 된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예.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 예.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30분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임박해서 SBS 골프 채널에 에? 가서 골프 채널이요? 예, 우리 해남에 예. 있는 골프장. 팔비치 예. 골프 코스에서 LPGA 예. 대회를 유치한 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러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다음 방송 때문에. 절대 진짜 이 방송 듣는 우리 국민들도 네. 우리 민주당원들도 특히 국민의힘 네. 당원들도 정청래다. 정청래는 언행이 일치되는 예. 개혁주의자다 예.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래를 잊지 말자. 보통뿐 아니에요. 보통뿐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갔으나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속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검팀에서는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판단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고정하셔야 되는데. 고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고정으로 모시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 나올 때만 되면 예.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도 현충원 가셔야 되는데. 예. 오늘은 도저히 안 선약이 되겠다. 취재 편의점 선약. 핑계 대고 못 가셨습니다. 잠깐 그거부터 소개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새로 당대표에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현충원 방명록 작성을 했습니다.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이렇게 썼는데요. 글씨를 되게 잘 쓰시네요. 시원시원하게. 잘 쓰더라고요. 저게 옛날에 플랜카드 학교에 대자보. 대자보 글씨거든요. 대자보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임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만드시는데 1등 공신이셨죠? 아닙니다. 제가 그냥 좀 따라다녔고요. 네. 당원과 그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야 국민들과 당원들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그런 당원 주권 시대 네. 또 국민 주권 시대에는 정청래 대표가 아주 적합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주에 수해 봉사 가셨는데 그 현장에도 같이 가셨다고요? 예, 나주에 갔습니다. 혹시 그 사진들 준비된 거 있으면 그 제작진께서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디입니까? 나주군 노안면입니다. 나주군 노안면. 네. 어제 한 몇 분 정도 같이 가신 거예요? 국회의원은 최고위원 2분하고 국회의원 6분 정도 오셨고요. 네. 또 현장 지지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시민들께서 당원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실제로 그 비닐하우스 안이 굉장히 더 덥다면서요, 바깥에보다. 비닐하우스에 있다가 나오면 그 더운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진짜요? 예. 저도 그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가면 습하기도 하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 한증막 같습니다. 한증막. 그래도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그럼 이게 그 오이밭인가요? 예, 수해로 오이가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오이를 걷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께서 망연자실하고 인부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다 걷어내 줬거든요. 주인께서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예, 주인께서 걱정이었는데 걷어내줘서 정말 고맙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는데 어제 드셨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원래 그 농활하고 나면 막걸리는 한 잔씩 주시던데. 예, 저희는 대신에 사이다를 돌렸어요. 사이다. 예. 예. 정청래 사이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제 저 수해 복구 예. 활동 갔다 오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 출연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현충원에 못 간 겁니다. 예. 자, 사실 의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예. 많아서 꼭 좀 오셨으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영장 안 나오니까요. 예. 암만 그 저 수사에 응하라고 해도 뭐 변호사 의견도 없고 그냥 무슨 이유가 뭔지에 대한 말도 예. 없이 재판도 안 나가고 저 수사도 불응하고 이런 식이어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예. 집행하러 서울구치소에 갔는데 세상에 소금 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예.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예, 구속이 되면 네, 검사가 나오라고 그러면 나옵니다. 구속되면. 예.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예, 구치소에서는 그 수감된 사람들은 예, 구치소 교도관은 말을 잘 듣거든요. 다 나옵니다. 예, 일반 피고인 피의자들은 다 예. 나오는데 예, 양아치 또는 조폭 이런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윤석열처럼 개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못 간다고 버티고. 예, 저도 몇 건 본 적이 있는데요. 양아치 조폭. 양아치나 조폭 예. 애들이 예, 이제 거의 그냥 단말마저 반항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예, 어떤 걸 겪으셨어요, 의원님의 하나 뭐 실화. 예, 제가 여름에 예. 그 조폭이 그렇게 옷을 벗고 어떤 사건 조폭이었어요? 그게 이제 조직폭력배끼리 싸운 거였는데 조폭끼리. 조폭이 예, 그 감방에 누워가지고 예. 다 벗어버린 겁니다. 옷을. 예,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집행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그 재판부에 예, 영장에 그 인치 장소를 바꿔달라 수용 장소를 바꿔달라 해가지고 예. 교도소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예, 거기에 마침 젊은 피의자들이 많이 있는 예, 감방에 넣어달라겠습니다. 예, 그 들어갔더니 예. 한 6일 지나니까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예. 말 잘 듣고 이거는 출석 잘할 테니까 예. 옮겨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감방에 들어가면 8명 정도 있잖아요. 예. 일반 수용자. 예, 일반 통곡방. 수용자들 상대로 예, 들어가면 예, 신참이 예. 고참한테 예. 신고식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 방에서 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피의자가 40 몇 살에 먹었는데 예. 그 20대 젊은 친구들한테 고참들한테 매일 혼나 빨래하라 그러고 매일 혼나 방 닦으라고 방 닦으라고 하고 또 점호하고 점호. 입방식 또 신고식 이게 예. 괴로운 일이거든요. 야, 아이고 이제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예.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예. 현실에도 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마치 양아치나 조폭처럼 예.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 그냥 버틴 거다. 들어보는 거죠. 예. 그런데 배째라식 아닙니까? 예. 배째라식인데 예. 그 오늘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예.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그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요.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압을 해야죠. 제압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실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하고 네. 또 그 반항을 심하게 하면 예. 이렇게 벗고 그런다 그러면은 예. 담요를 씌우고 예. 또 수갑만 채우는 게 아니고 손에 채우는 게 수갑이거든요. 예, 수갑. 또 발에 채우는 게 족갑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족갑도 채워요. 예. 그러면 수갑, 제압이 가능하거든요. 족갑. 예. 그다음에 옷을 다 벗은 사람들은 예. 담요나 이런 덮어야죠. 예. 민망하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이게 문명 사회에서 옷을 벗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예.
일단 교도관들이 예. 설득을 하면 예. 다 오고요. 예. 또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예. 나왔어도 진술 거부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변호사들이 조력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압 과정에서 분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불법이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일단 마치 지금 그 내란숙의 윤석열은 본인이 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라고 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원래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갈 때 바디캠을 붙이고 예. 또 CCTV가 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예. 그 수사 영장 같은 거 집행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을 다 찍어놓습니다. 네. 나중에 예. 적법성 시비가 들어올 때 대비해서 예. 윤석열도 당연히 지금 7번이나 체포 소환에 불응했고 그렇습니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서도 인치가 가능해요. 예. 대법원 판례상. 예.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예. 체포영장을 따로 받는 거잖아요. 예. 이건 집행이 가능해요. 예. 다만 이렇게 불법적이라고 막 꼼수를 부리니까 예.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예. 촬영을 해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야만인이 아니고 예. 문명 사회에서 옷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벗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남이 오면 집에서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할아버지들이 예. 이렇게 그 반팔 그 러닝 셔츠 차림으로 계시다가도 밖에 무슨 기침 소리가 나면 얼른 예. 옷부터 입으시잖아요. 그게 인간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예. 서로 어떤 예의인데 그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집행하러 들어가니까 입던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니까 다시 도로 입고 변호인 변호 만나러 찾고, 나가버리고. 근데 이제 지금 윤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옷을 늘 벗고 있고 그거를 교도소 측으로부터 뭐니까 양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사람이 무슨 변온동물입니까? 항온동물이잖아요. 이 체온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 조절이 안 되니까 벗었다. 특검이 올 때는 벗었다가 온도를 조절 안 되니까 벗었다가 특검이 가니까 입었다고요?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되고. 윤석열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예? 변온동물. 변온동물. 예, 카멜레온. 색깔도 변할 것 같아요. 피부색도. 예? 아, 야, 진짜. 저로서는 정말 이게 네. 문명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 문명사에서 상상이 안 되니까 네, 금요일 날 외신에서도 크게 다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다룬 외신이 예. 없어요. 그 세계의 만방에 예. 아주 작은 매체들, 저는 그런 매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예, 뭐 힌두스탄 힘들. 뭐 이런 데서도 다뤘더라고요. 예. 예. 아주 작은 주 단위의 전 매체들까지도. 너무 부끄럽고요. 예.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이전에 검찰을 한 30년 했잖아요. 총장까지 했잖아요. 후배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부끄럽다. 어째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옛날 양아치나 조폭들이 하던 수법을 쓰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이 예. 지금 검찰 안에 계신 분들이 예. 그때 좀 똑바로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처럼 세게 문제 제기. 윤석열이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무도하다. 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원님 상상이 안 되는 게요. 어쨌든 그 이분이 나름 서울법대 나오시고 엘리트 아닙니까? 그리고 문명사회에서 계속 사셨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옷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건 진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아 그래 갑시다. 가서 내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한테 누가 네.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가서 묵비권 하면 행사하면 그렇지 되는 시원한 데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법을 잘 아니까.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윤석열은 예. 겁이 많아가지고요. 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과거에 예. 윤석열 검찰에서는 방어 가능하죠. 어허. 뭐. 그런데 예. 지금 세상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이 특검이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 윤석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특검이 예, 예, 됐다. 예. 윤석열이 1번 조은석. 좋아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도 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고 특검보로. 그렇지만 예. 수사 능력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수사 능력은 탁월한데 윤석열을 싫어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관련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윤상현 의원한테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윤상현 상현이 넘어져도 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수사 강의고 알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 엄청 공포로 밀려옵니다. 3특검에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윤석열이 심정으로 돌아가면 만일에 나가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특검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살 긋거나 또는 약 올리게 하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워낙 좋아하니까. 말하는 59분 대통령. 그러니까. 미스터 59분.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벽과 같은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빡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살살 특검팀이 수사하면서 살살 긁으면 아이 그거 말이야. 나 해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네. 따박따박 따져야지. 진술 거부권은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되거든요. 진술 거부를 했으면 근데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부분적 진술 거부권 행사도 있으니까 이름은 말하고 아니면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은 말하고 나머지는 거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진술 거부권 행사가 일종의 패가 꼬일까 봐. 워낙 말을 좋아해서 아마 이상한 얘기를 할까 봐 헌재에서 보셨잖아요. 스스로 막 말을 모순 있게 하잖아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혹서기에는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는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고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쌓이면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벌점을 부과하고 불이익까지 받아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교도소 그 서울구치소 측하고 내고를 통해서 자기 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옷을 벗도록 양해를 구했다라는 건데 이 자체로 위법 또는 불법적인 상황 아닙니까? 위법 불법은 아니더라도 규정 위반은 되는 거죠. 그 징벌도 가능하고요. 징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장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강력하게 욕을 했어요. 서울구치소장이 옛날에 다녀오셨죠, 서울구치소도. 가서 수원구치소 시절부터 이화영 관련해서 협조가 비협조적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관련해서 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안 했냐. 이게 구치소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또 새로 집행한다면 다를 겁니다. 이번에 새로 집행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 말씀 주셨어요. 언제 할까요? 이게 체포영장 발부되면 유효기간이 7일 줍니다. 7일.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집행했기 때문에 벌써 3일 지났잖아요. 이제 3일 이내에는 주말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7일에는.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 내일 사이에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바빠요. 특검이. 수요일 날 김건희 씨가 출석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출석 이후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을 해야 된다.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제가 왜 윤석열이 저럴까? 그 말씀대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왜냐하면 참고인들이 증인들이 와 사실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자신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말을 좋아하니까. 이건 그냥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윤석열이 지금 내란 수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붙여봐야 사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 형법에 사형 무기 외에 다른 죄를 지으면 경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합법이라고 그러는데 2분의 1 가중해요. 가중주의를 취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합산주의예요. 뭐 250년, 10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죄에다가 2분의 1 가중해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사형이죠. 그러니까 나가봐야 나는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가봐야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오랫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잘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예. 안 된다. 법률적으로 다퉈봐야 이거 넣어봐야 예. 특검이 다 해봐야 나는 거부해도 예. 출석을 거부해도 예. 속옷 입고 들어 누워도 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이거 붙여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 투쟁 말고는 예. 다른 예. 그 탈출구가 없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 이런 식이면 정청래 그 신임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라라고 예. 하니까 윤 측에서 정청래 보쌈을 요구. 정청래 보쌈론 이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규정에 그런 거 있습니다. 워낙 국렬에 저항을 하면 예. 교도관과 경찰, 검사가 들어가서 예. 고지를 하고 예. 손발을 잡고 예. 족갑과 수갑과 손에 채운 수갑 예. 또 다리에 빡 족갑을 소리 지르고 이러면 예.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방성구라고 있어요. 예? 방성구. 방성구. 소리 지르는 걸 막는. 아 방성구. 예, 예, 방성구를 소리 지르는 채우고. 걸 옛날에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방성구는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담요를 덮어서 예. 수치스럽게 사람들한테 다 보이게 하지 예,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걸 예, 합니다. 예.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은 그 규정을 잘 아시는 거죠. 예. 그, 이분도 감옥을 가죠. 옥중 투쟁위원장이라서 옥중투쟁위원장 잘하는 같은 거 하고 그 재소자 인권 투쟁 엄청 예, 많이 하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밥을 제때 지급해라. 양이 너무 적다. 뭐 이런 예. 것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담요를 가지고 예. 들어가서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끌고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왜 근데- 그러냐면 네. 이 사건은 과거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네. 내란, 다시 말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동체에 총불을 댄 사건을 수사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서 역사에 네. 후세에 윤석열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낱낱이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인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네.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 전직 중앙지검장인 의원님의 촉으로 볼 때 특검이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저는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7일이니까 예. 벌써 3일, 4일이 흘렀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은 이틀.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주로 집행을 않거든요. 아, 마지막 날은 그럼 예. 오늘이나 내일 사이. 오늘이나 내일 한다. 예. 예. 그 10시기 때문에 원래 체포영장 집행은 아침에 하기 때문에 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전 10시 지나고 있어서 예. 오늘보다는 내일 오후에 할 수도 있습니까? 오후에도 가능하죠. 오후에도.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번에는 그 체포영장 집행을 예. 그 변호사 접견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구치소를 가보니까 네. 7월 달에 2차 구속이 됐는데 꼭 오전, 오후 더울 때는 꼭 변호인 접견을 해가지고 그 변호인 접견실은 약간 트여 있고요. 네. 어디서 변호인 접견하냐면 공무조사실이라 해가지고 공무조사실. 경찰이나 예. 검찰청 수사관이 예. 검사나 수사관이 와서 조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 독립적이고 밀폐돼 있고 예. 더 시원한 거기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그 변호인 접견을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가기 전에 해야 되겠죠. 변호인 접견 가기 전에 예. 들이닥쳐가지고 예.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 말씀 예. 주셨습니다. 속보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의 민형배 의원 그리고 언론개혁 특위의 최민희 위원장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의 백혜련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하셨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훌륭하게 잘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예. 이분들은 다 언론 셋 개혁에 진정성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추석 전에 네. 추석에 기성 자동차 안에서 예. 검찰개혁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몇 년 만에 몇십 년 70년 만에 폐지된. 70년 만에 폐지되는 거군요. 예.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됐다. 예. 70년 만에 해방 80주년 올해 광복 예. 80주년인데 검찰 역사가 마무리되게 되었다. 윤석열이 가장 큰 공입니다. 검찰을 폐지시켰다. 검찰 폐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자 있으니 예. 그것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 의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제이고 예. 특히 그 검찰개혁만 해도 상당히 큰데 사법개혁, 언론개혁까지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검찰개혁 법안은 지금 법사위 상정이 돼가지고 이미 일소위에서 공청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맘만 먹으면 일주일 이내 예.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고요. 언론 법안도 지금 통과돼서 저희가 법사위 전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사법개혁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대법관 증언, 예. 대법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과로에 힘드니까 네. 증언하는 문제,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직위원 재판부 같이 국민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이번 하반기 때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하절기 지난주 이번 주 혹서기 휴가를 갔더라고요. 혹서기 휴가. 지난 4월 달에도 2주 동안 재판 안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재판할 때는 일주일에 4번씩 잡아가지고 재판을 빨리 했는데 예. 직위원 재판부는 거의 뭐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재판부고 엿가락 재판부니까. 예. 이걸 국민들이 비판이 많은데 그거 개념치 않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근무 평가를 예. 대법원 자체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룸사롱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법원 행정처장 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예. 왜? 아직은 공수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와 별건으로 법원 자체에서 감찰 또는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인과관계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께 그렇죠.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예. 2달이 넘었는데 왜 그러니까. 결과 발표를 안 하냐 예.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장이 예. 아직은 발표할 때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 재판부가 예. 직위원 재판부가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번 혹서기 재판 2주 동안 쉬잖아요. 네. 구속 피고인은 재판을 해야 되죠. 예. 내란 특검이 겨우 김용현, 윤석열 구속시켜 놨는데 예. 다시 또 허송세월 가능성이 있거든요. 빨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민들이 좀 법관을 제대로 평가해가지고 이제는 좀 법원도 국민을 신경 쓰게 지금 국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왕국이 바로 법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 개혁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배심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법조 엘리트들끼리 뭐 엘리트라는 말도 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판사 몇 명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아예 투표용지에서 예. 당시 이재명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애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파기환송을 예, 통해서.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보고 다들 이거 안 되겠다. 법원 개혁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9명의 그 대법관들이 예. 함부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려고 작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되는 중에서 거냐? 10명. 예, 10명, 10명. 예. 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민 주권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 성역. 법원 왕국. 예, 예. 법원 왕국. 예. 반드시 개혁해야 여기도 된다. 개혁해야 예. 된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3대 특검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쫄았으면 그랬겠어요. 국민의힘은 쫄았다. 엄청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엄청 쫄았다. 예. 아마 내란 특검이 끝나면 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예, 사법 처리되는 의원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는 특위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마치 무슨 정치 탄압, 야당 탄압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지금 당대표 출마한 김문수 후보만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예. 왜 내란이냐 예. 이런 주장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판사거든요, 이분. 예.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인데 비상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이 뭐가 탄핵은 잘못됐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검 수사 끝나면 제가 보기에는 내란 정당으로 아마 해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당 때는요. 네.
그 지역 정세 토론 강연회에서 내란 예비 음모 이것만 했다고 해가지고 해산이 됐어요. 근데 1호당원 국힘의 1호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을 직접 실행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국회를 쳐들어와가지고 예. 이런 내란을 직접 실행했는데 해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석이 되기 전에 검찰청 폐지, 예.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 예. 예. 그리고 저 사법 개혁, 예. 그리고 언론 개혁, 언론 개혁. 예. 이 세 가지 개혁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낸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예, 같습니다. 확실히. 예. 제가 수해 현장에 다녀봐도 예. 물론 수해를 빨리 복구해달라는 것도 요구가 많았지만 내란 종식, 그 다음에 사법 언론 검찰 개혁 확실히 해달라. 네.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8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오세요. 불러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이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500만. 야, 취재 편의점 500만 위원장. 제가 처음 취재 편의점 나왔을 때 네.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명품 백화점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500만이 될 거라고 저는 예. 확신합니다. 아이고,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장윤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기하급수로 시청자가 늘어나고 실제로 72만이 됐습니다. 예, 엄청나게 너무 성장한 감사합니다. 거죠. 예. 금방 500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500만이 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편의점 500만 위원장 이성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1시간 먼저 시작합니다. 너무 바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규정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한다는 점을 애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이후에 처음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약속 지켰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종병기 김병기 약속을 지키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첫 출연이시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예. 하나는 녹화였기 때문에 녹화였기 진짜 때문에. 방송으로 예. 나가는 건 처음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과의 약속은 확실히 지키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현안 위주로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간밤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그만두고 그리고 탈당도 했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차명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차땡땡 씨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 이게 이제 팩트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아직 본인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간단치 않은 문제죠. 무조건 아주 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1번, 2번 단호하게 이런 처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갖다 당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예. 그 형식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탈당이 된다면 그럼 반드시 탈당으로 처리를 갖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탈당으로 처리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징계 같은 것들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권향엽 대변인께서 기자들에게 돌린 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본인이 일단 탈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대표 차원에서 지시한 윤리감찰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의 조사보다는 경찰 단위에서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한 상태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한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윤리감찰단의 조사보다는 이제 사실 여부. 예. 예를 들면 이제 거래 내역서 같은 거를 거래 내역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탈당하게 된 그 경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네. 그러니까 거래 내역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은 그건 되는 것이고
거래 내역서를 갖다 제출하지 못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드리면 원래 조사 중이었는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예. 조사하는 거는 중지되죠. 네. 그거는 뭐 조사는 당내, 중지된다. 네, 그렇지만 비상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비상징계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근데 그 일단 꼬리 자르기식 탈당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단호하고 그리고 저 원칙대로 예. 무조건 원칙에 예. 입각해서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일종의 출당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포함입니다. 출당뿐만 아니라 예. 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더한 것도 네. 근데 이춘석 그래서 위원장 팩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중요하다. 그럼 팩트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차땡땡 씨라는 명의로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실명도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의 해명으로는 이 주식 거래 자체를 보좌관의 휴대폰을 네. 예. 보좌관의 휴대폰을 직접 가지고 본인이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납득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팩트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팩트가 복잡한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건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팩트가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팩트가 나올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경찰에서도 어쨌든 경찰 갈 필요 없이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혹시 바로바로 뭐,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윤리감찰 그건 통해서 당내에서 그렇습니다. 조사는 못한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징계라든지 이런 건 행정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의 그런 벌들은 이제 그런 형법상의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예.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경찰 조사가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자유 판단이고요. 네. 그 판단에 또는 그 소명에 따라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대표께서 그런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차명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정법상으로도 상당히 위중한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일단 그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인선된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귀가 잘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본인이 사임했으므로 후임 인선은 오늘 중으로 착수합니까? 네, 저 비상 상황인 만큼 네. 이거는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칫 약간의 이렇게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우려입니다.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후임자는 이 원내대표가 이제 인선을 갖다가 하는데요. 네. 일반 선발 원칙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가장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노련하고 경험 많고 네. 그다음에 개혁적인 그런 분에게 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 1시간 전쯤에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 검찰 개혁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 누굽니까? 네. 이 당내에서 추천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사위원장이요? 네. 아니요. 해가지고 제가 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노련하고 예. 저분 정도면은 지금 이 혼란 상황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초기 그때는 당 대표님 그러니까 출범 초기에 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정책이나 이런 거에도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로 예. 경제분과장에다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에다가 법사위원장에다. 굉장히 중진 의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걸 갖다 신속하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보나마나 정쟁화 시킬 테고요. 네. 그 야당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검찰 개혁이 영향을 받지 않을게끔 네. 가장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분을 갖다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제에 본인들에게 넘겨라라는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둑질했다고 강도한테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예요. 예, 연쇄살인마다. 예. 예.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안에서 법사위원장을 신임 인선을 하는데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입법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개혁 의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회의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네. 최종적인 본회의가 지금 21일 정도로 만약에 비정이 된다면 네. 21일 날 본회의가 선발이 돼야 그 다음부터 법이 그렇죠. 또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본회의 전까지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뭐 본회의 때 임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 건 자체가 예.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막 갑론을박하고 누구냐 막 하마평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으면서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내정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내정을 하시겠다. 일단 지금은 어쨌든 7월 임시회는 끝났으니까 8월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임하고 투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데 뭐 김용민 위원장 김용민 의원 추천도 되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거래한 주식들이 사실상 AI 국가대표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것도 특정주 같은 경우에는 5개씩 분할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상당한 상실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좀 그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탈당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나 명징한 자료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더 팩트가 수사해 준하는 사진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증거를 딱 포착한 셈이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는 특히 이제 본인 해명 가운데 이거 절대로 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땡땡이라고. 예. 그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곤혹스러워하죠. 대표님은 매우 곤혹스럽다. 예. 그러나 하여간 이 문제는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소폭, 뭐 일부는 이제 많이 하락고 어제는 또 주식 시장이 좀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기도 한 전 주식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크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어제 나온 것은 정책위 의장 그 한정희 의원 발로 나온 얘기는 다시 50억으로 원위치 한다. 윤석열 정부 때의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정희 아니요. 한정의 그 정책위 의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청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다시 윤석열 정부 때 50억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걸로 되는 것 같던데요. 초반에 대표님께서도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10억에서 50억까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결정을 할 때 일부의 이제 우려와 달리 그런 거와는 달리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네. 뭐 국정기획이 뭐 논의가 충실했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저 대통령실 이렇게 해가지고 긴밀한 협의하에 네, 네. 어느 정도 논의된 다음에 이제 발표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이 일이 있을 때 묘하게 네. 저희가 관세 협상이 아주 거기에 올인하는 때였어요. 네. 그 정부나 이런 뭐 우리 당정대가 모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의견을 갖다가 다 전달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일부 분들의 오해와 달리 저희 다 이 민심까지 여론까지 전부 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금방 바꾸고 이러면 더 혼란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이제 지금은 이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대로 또는 기조를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은 못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저희는 의견을 전달했으니까요.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원내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긴밀한 이제 협의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 이제 새로 선임됐으니까 정책위 중심으로 지금 할 예정이고 저희 그 의원들이나 또는 당의 의견들 이런 것들은 정책위를 중심으로서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라라는 당부가 지금 댓글창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원내에서 다시 숙의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10억으로 가는 원래 개편한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그 50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도 조만간 그 의견이 결정이 다 있는 거죠. 그 두 의견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종합되는 겁니까? 당의 의견을 전달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당의 의견도 정책위에서 확고하게 나온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쯤으로는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의견도 의견을 갖다가 전달한 다음에 협의를 중간에 계속하겠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결론을 갖다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근데 지금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그런 온도가 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서여의도와 증권가와 여기 국회 주변과의 이제 기온차가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워낙 주가 종합주가지수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이슈라서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근데 저는 10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도 개미 투자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뭐 그건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 쟁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당초에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급거 방송법이 올라가서 방송법은 이제 세 가지 방송 3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다 한꺼번에 처리될 수가 없어서 끊어서 가야 돼서 살라미로 가야 돼서 아마도 이것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스타트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 순서는 왜 바뀐 겁니까?
없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논의 과정에서 최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논의는 다 논의 과정이 되겠죠. 네. 그 노란봉투법을 먼저 하자, 상법을 먼저 하자 이런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네. 논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이게 논의할 때 제일 이제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의장님께서 네. 여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이 반대냐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느냐 그걸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오래 다뤘던 그렇게 제일 문제가 됐고 제일 저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법이 사실 그 세 개 법이죠. 특히 이제 상법이 1차 통과됐으니까요. 네. 2개 법이 있는데 저 방송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법들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법을 어느 걸 이렇게 먼저 하느냐. 근데 그 법이 예를 들어 상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문제가 다른 건데 네. 이미 법은 상정이 다 됐거든요. 네. 그러면 20일 안에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 20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지금 그 학예 휴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서 그렇지 사실 이게 계속되고 그랬으면은 며칠 내로 다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의 선우를 따지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 덜 중요해서 지금 두 번째 배치되고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 그렇다면 상법 같은 건 정말 중요한 법들이거든요.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근데 그건 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잡아서 하느냐 이거는 뭐 당내 전략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으면 모를까 상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 5대 개혁 입법안들이 8월 안에는 다 처리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저희가 그 민생법 5대 개혁법 이걸 갖다가 그토록 8월로 잡아서 지금 시한까지 못 박아가면서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부 분들은 지나치게 지금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달까지를 저희가 비정을 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민생에 관련된 중요 법들은 다 통과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몰아붙이냐면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로 중요한 법 중에 하나 검찰개혁법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검찰개혁법에 온전히 올인을 하려면 네. 지금 8월 달까지는 다 시키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지. 네네. 그게 그래서 그 선호 배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짜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란봉투법과 상법 이게 그러니까 경제법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합쳐졌을 때 또 이 시너지 효과를 갖다 또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대표는 이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다른 야당들이 왜 포함이 안 됐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45인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갔던 네. 내란에 찬동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게 처리가 되겠냐라는 국민적 그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서 좌우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 2개월 동안 구성이 안 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 원내대표의 지도부에서도 이걸 다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교섭단체 간 합의를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원을 갖다 일정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합의를 안 해주죠. 예. 그러면 이게 교섭단체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요청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이거 구성도 못하는 위원회를 구성도 못하는 국회의장의 불명예 같은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전 21대 하반기에 그
교섭단체가 한 6대 6이었어요. 예. 그렇게 된 게 합의를 안 해주죠. 예.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죠. 그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걸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계속 둘 거냐 이렇게 그래서 최고위원회과 의원총회에다가 그 의원총회에다 사전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아니까 전혀 그러니까 반론이 없었죠. 그리고 의총에서도 다 이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난 상황입니까? 당연히 예. 보고를 했죠. 예, 의총 보고하고 의총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예. 다른 반론이 없었고요. 다른 반론 일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일체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은. 반대 토론이 일체 왜냐하면 없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걸 상정하지 맙시다. 음흠. 뭐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은 당연히 뭐 산전적으로 보고를 했었고 예.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자유투표 시켰어요. 당론 투표 안 시키고 네. 혹시 이렇게 있을까봐 그래서 자유투표에서 일부 저희 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정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정을 갖다 저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정을 안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상정하면은 이게 부결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와 그 여론과 여론에 의한 게 바뀌었다. 근데 여론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그러면 상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걸 딱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 국회법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자. 예. 국회법을 갖다 바꿔서 법을 바꾸자 이거를. 예, 법을 그러니까, 바꿔서. 예, 그러면 이게 비교섭 단체가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예. 국회법상에 안 돼 있으니 그럼 오케이 국회법을 명확하게 하자. 네.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꿀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을 내서 지금 그 조국혁신당인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개정안을 갖다가 지금 발의를 했는지 할 것 같고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도 그러면 그걸 살펴보고 개정안을 갖다가 한 다음에 법을 바꾸자 일단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은 뭐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면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사면과 관련된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을 갖다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네. 본인들이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명단을 보낸 거다. 물론 당 차원은 아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도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이런 걸 살펴봐달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내대표이신 김병기 공식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대표에게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사면 요청하는 명단 있으면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을 일체 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받은 거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받은 바, 네, 텔레그램 없습니다. 받은 바 없다.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러면은 일체 없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지금 저기 사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네. 갖다가 검토해 주셔라. 예. 이런 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 뭐 그런 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내지 말아야죠.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민생을 위한 사면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정부패 정치인들에 네.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 본인들이 아닙니까? 보낸 사람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에 가장 부정부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보냈다. 여하튼 그러면 사면에 대한 기본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이제 그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나온 또 채널A 보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없는 걸로 검토 중이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 부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사명권이야말로 대통령님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예.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 예. 이 모든 그러니까 뭐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얼마큼 해야 된다, 이건 이미 대통령께 다 올라가 있는 안들입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거기서 이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개혁안이 통째로 유출되었는데 네. 이 검찰개혁안 유출은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고 계신지 여쭙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제가 엄청나게 혼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검찰 개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이게 강한 워낙 큰 건이고 워낙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열망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게 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이 그 안대로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대로 될 수도 있고 그 안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안일 거지. 당의 뭐 그게 유출이 된 그 안이 당 그 하나의 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통합된 네. 지금 뭐 죄송합니다. 그 통합된 그리고 이게 결정된 통일된 안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안들이 저 이제 논의에 붙여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얼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얼개가 이게 그러니까 당의 안이 나오고 예를 들어 법무부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네. 안이 나오고 그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국민들 이런 시민단체든지 일반 이제 여론의 안이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안을 가지고 야당에 반대하던 뭐 반대 아니던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작업을 갖다가 해서 신속하게 끝내야 되겠죠.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방금 전에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통째로 언론사로 넘어간 건 개혁 의지를 흔들려는 방해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최고회의가 있으니까요. 네. 최고회의 끝나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네. 이건 뭐 당 대표께서 이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결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생기면 그때는 그럼요. 어떻게 예, 돼야 됩니까?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흘렸는지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되면 네. 관련해서 책임 거기에 범위가 따른 뭐 규정이 될 것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